인천대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부평구 의원들이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불법 위탁 운영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대 모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교수의 파면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중심 구성원인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차별,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여자는 취직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치 않다 등의 발언과 함께 때때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교수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막말은 계속됐다고 전합니다. 학생들에게 사과 메일을 돌렸는데 그 메일이 굉장히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과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과문을 돌리고 나서도 계속 교수가 폭언을 했었죠. 너네 어떻게 교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A 교수가 소속된 단과대학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아예 수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막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연구실에 가셔도 교수님 안 계실 수도 있고. 교수는 이미 모든 수업에서 물러난 상황. 연구실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와야지만 다른 추후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지 추후에 별도 조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당 교수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법을 어겨가면서 부평구 체육회 측에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위탁 운영을 맡긴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평구 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쟁점화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불법 용역 수의 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 체육회에게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감사에서 해당 수의 계약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부평구 체육회와 현재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에 이익성 부평구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구정질의에서 감사관실의 시정 요구에도 위법한 수의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부평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의 이후 한 달 반이 흐른 현재까지 부평구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부평구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법 수의 계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조사, 그런 내용 이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조사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주체가 잘못된 분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셀프 조사, 셀프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부평구 감사관실이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정기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야당의 이번 조사 특위 요구는 정치 쟁점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에서조차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 된 상황이고 어울러 의장단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특위 구성에서 소통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냥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냐. 조사 특위 구성 여부는 오는 23일 부평구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유입 경로와 바이러스 확산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 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구는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에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도내 축산 농가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김포시 의회가 파주시, 연천군 의회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지역이기도 한 세 지역의 의회는 16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가 재입식 보장과 생계비 지원, 살처분 비용 국비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앞서 김포시 의회는 모든 돼지를 숨에 살처분한 김포 지역 양돈 농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 정책을 사고 파는 정책 마켓을 열었는데요. 최종 3개의 시군 사업을 경기도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던 김효순 할머니.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 치매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어머니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 네. 기억력 검사와 문진을 통해
치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 초기에 왔으면 초기 빨리 약을 먹으면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동네 의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연 1회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와 협약을 맺고 120여 개 동네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률을 높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형 정책 마켓에서 대상을 차지해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경기도 정책이 됐습니다. 경기도형 정책 마켓은 경기도와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사고 파는 상호 교류를 통해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드림 사업,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았습니다. 남양주시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은 교육을 통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돼 우수 정책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요 조사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정책 마켓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3개 사업이 도내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연대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향후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제2공항철도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한 해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지난해 6,800만 명에 이어 올해 7,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면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항과 연계한 교통수단은 인천공항철도가 유일한 상황.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연대가 발족합니다. 현재는 준비위원회 단계로 송도와 영종도, 인천 중구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 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를 발족하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 야, 민, 정 이 한 목소리로 제2공항철도 건설의 당위성, 시급성 등을 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영종도와 월미도를 지나 원도심인 중구 인천역까지 이어집니다. 시민연대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철도 문제는 인천 지역 내에 있는 이 원도심과 신도시에 관련된 불균형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 노선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KTX 개통과 맞물린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수인선과 연계하고 인천발 KTX를 통하면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가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천발 KTX 개통과 맞물려 제2공항철도의 적기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연대는 제2공항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여야 정당 방문과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공항철도 건설 계획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사회에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19 인천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그동안 연습해온 기량을 뽐냅니다. 다른 곳에서는 풍선 아트와 배지 만들기 등
체험 부스에서 예술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개최한 2019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평소에도 공부는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 오니까 많은 활동도 보고 다른 오케스트라 애들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미술부에서 용합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합미술 프로그램에서는 팽이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스피나트를 하거나 또는 얼굴에 딱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예술체험 축제입니다. 학교 충전 예술 충전, 인어프로 충분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는 지역 초중고교 70개 팀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지고 1층 로비와 가온 갤러리에서는 40개 팀이 준비한 미술 작품 전시와 예술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도성원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력, 창의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한 배움과 성장을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로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이 예술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술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가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에 대한 평화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생태자원을 조사하고 역사 문화 복원과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강 하구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남북 지역협의회 구성, DMZ 한강 하구 관리청 설치 등도 제시됐습니다. 김포시가 직장인을 위한 무료 금연 클리닉을 연 가운데 6개월 동안 금연한 시민에게는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6개월 동안 맞춤형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관리를 받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대고지구에 조성할 황해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신청을 마친 가운데 중국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산동성의 전기버스 업체와 전기 배터리 제조사를 방문해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김포 대고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선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닥터 헬기가 운영 한 달 만에 17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첫 운행에 들어간 닥터 헬기는 39일간 19번의 출동을 통해 모두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2, 3일에 1명꼴로 위급 상황에 처한 생명을 구한 건데요. 이 같은 효과는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운동장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입니다. 보통 생활하기에 가장 쾌적한 기온이 16도에서 20도 사이로 보고 습도가 60% 전후면 안성맞춤인데요.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로 전날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금요일 아침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방은 비가 이어지겠지만 우리 지역은 맑겠습니다. 금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에 남해안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